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인바스켓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면접이 많은 분들께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기초적인 부분을 공유 드리고 향후에 기회가 될 때 계속해서 해당 면접에 대한 노하우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저희 학생이 그 공공기관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인바스켓 면접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해서 예전에도 한번 이와 관련된 주제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미루다 드디어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인바스켓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중에서도 이제 5급이라든지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한 번 정도는 준비를 해봤을 법한 그러한 면접일 수도 있고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우리 공시생들 분들에게는 해당 공공기관에 따라서 이미 이 면접을 여러 번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면접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 관리자들의 분석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고안된 교육 훈련 방법이다 등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사했을 때 한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일이 주어지고 그러한 좀 여유가 없는 상황 그리고 자원의 어떤 제약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하나가 주어졌을 때는 정말 명쾌하게 그 문제를 풀어 나갈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주어지면 헤매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 저 역시도 조직에서 일을 할 때 뭐 여유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굉장히 깊은 사고를 바탕으로 적절한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런 상황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제가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과제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팀 목표 달성과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현직자분들은 이 인바스켓 면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될 거고 그 어려움을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보통 진행이 되느냐? 그 보고서라든지 어떤 이메일, 서류, 메모, 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한 정보를 보통 한 3, 40분, 뭐 짧으면 20분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발표하신 다음에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게 되면은 왜 그러한 순서대로 일을 한 것이냐, 혹은 우리 지원자가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왜 그 방법을 적용한 것이냐, 그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등등등 코치코치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딴지를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답변이 부족하기보다도 여러분들이 발표 과정 중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일하는 어떤 순서라든지 우리 지원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 평가자는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된 질문을 줍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오면서 지하철에서 이제 집에 오면서 문제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 예를 든다면 모 회사의 뭐 영업사원이다. 뭐 예를 든다면. 근데 이때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부서 스케줄, 그 다음에 뭐 메일 내용, 외부 교육 일정이 주어지고 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외부 교육에 보낼 팀원 한 명을 빨리 정해라. 이런 과제가 떨어졌어요. 두 번째는 우리 회사는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들은 보통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납품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는데 과거에 이 A 기업에 납품했던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갑자기 A 기업에서 빨리 납품을 해주라고 독촉을 하다 보니까 내 일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열받았어, 난 지금. 근데 갑자기 대리님께서 이 팀의 일반적인 규정,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리님께서 아마 이제 그 업체랑 좀 뭐 관계가 있나 보죠. 그래서 그 팀의 일반적인 규정을 무시하고 다른 기업보다 그 A 기업을 먼저 납품을 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아, 참 곤란해. 그렇죠? 근데 갑자기 또 그 시장 상황이라든지 경쟁사의 어떤 상황,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 어떤 신제품이 출시됐다고 하는데 갑자기 부장님께서 나한테 신제품 매출 확대를 방안을 또 이렇게 제시하라는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자, 복잡합니다, 벌써부터. 이게 한 가지만
좀 문제 해결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갑자기 지금 막 전혀 다른 문제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고,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문제부터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각각 처리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생각만 해도 이제 눈앞이 캄캄한데, 자, 이런 부분들은 그럼 뭘 평가하는 거냐?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조직이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 조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일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먼저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원자의 어떤 정성이나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에서 지금 어떠한 경영 목표 달성을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사전에 꼼꼼하게 파악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인 문제가 터졌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경영이의 능력이나 업무의 능력을 바탕으로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많은 자원을 들여서 수행한다라는 그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아무래도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에 대한 부분인데,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원인 파악과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자원 관리 능력이나 뭐 대인 관계 능력,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뭐 직업윤리,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직업윤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자 대인관계 능력에도 해당되고, 동시에 이 A 기업의 납품 리스트, 즉 과거 우리 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서도 사실은 이 우선순위를 바뀔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일단은 조직의 목표를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원자가 왜 이러한 방법으로 혹은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처리한 거냐를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해당 조직 내에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봤을 때 이 조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이러한 부분이 따라서, 그리고 이 조직이 어떤 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런 것들을 먼저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조직적인 정서를 좀 보여줄 수 있겠죠. 혹은 어떤 과제의 시급성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샘플에는 이 데드라인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실제 내용에서는 데드라인도 언급이 좀 될 수 있고요. 과제의 어떤 시급성, 그 다음 이것, 그리고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노하우가 쌓였을 때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효율성과 기타 여러 가지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일 것인지는 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조직의 목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가급적이면 유지를 해주시는 게 맞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도 조직 목표 달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이런 문제들 상황들을 줬는데, 그 개인 과제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제 이러한 뭐 문제 상황으로 제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조직 관점에서는 큰 문제는 아닌데 개인 관점으로 약간 신경 쓰이는 그런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개인 과제보다는 조직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은 기본적으로 담아내는 게 인바스켓 면접에서 안정적으로 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제가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다면, 각각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제가 PT 면접에서도 여러 가지 번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파악 과정에서 사고력을 발휘하는 모습, 뭐 대표적으로 비판적 사고나 창조적 사고, 전략적 사고, 분석적 사고 등을 통해서 지금 해당 주어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해결안을 제안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지원자들은 문제의 원인 파악보다는 본인의 그 깨알 같은 그 디테일한 그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평가자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발표하는 건 다 이상한 내용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짧은 순간에 어떻게 이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완벽한 솔루션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건 누구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나중에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 관점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원인 파악 단계에서 어떻게 사고력을 발휘하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비판적 사고, 창조적 사고, 전략적 사고, 분석적 사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놈아 라고 한다면 제 영상 중에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풀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영상 위에다가 위에 한번 관련된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기술적인 역량이 부족하지만 한번 찾아가지고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거 5시간 전에 이렇게 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인바스키 면접 자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서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대해 정보 자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제가 아까 위에 얘기했던 간단한 형태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업에 따라서는 좀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 문제가 주어지고 동시에 팀 과제도 주어지고 또 개인 과제도 주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바스켓 면접도 준비해라. 그 다음에 팀 과제도 준비해라 해서 사방팔방으로 괴롭히는 그런 공공기관이 몇 군데 있거든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형태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뭐 이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뭐 공공기관 인바스켓 면접에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점을 물어봤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업무 수행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면접이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없다고 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추천 부탁드린다 라고 한다면 저 같았으면 인바스켓이라고 한다면 끝나고 나서 그러면 그 조직 내에서 어떤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존경받고 계신지 그런 것들 좀 여쭙고 싶다 해서 약간 그냥 관심을 좀 보여주셔도 되고요. 꼭 이게 인바스켓 면접이라고 해서 우리 지원자가 꼭 직무와 관련된 것만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직무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본인이 면접을 본 것에 대해서 뭔가 보완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방법을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바스켓 면접에 대해서 제가 기초적인 부분을 그냥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그럼 강민혁 너가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오늘 영상에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답변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바스켓 면접에 대한 관심도 많고 뭐 좋아요도 많고 구독자도 늘어난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인바스켓 면접의 형태에 대해서 좀 케이스별로 문제풀이와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날 밤 11시가 지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인바스켓 면접에 대한 기초적인 강의들을 간단하게 했었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든지 다른 면접 형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가급적 빠르게 영상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전적 정의는 제가 어디 인터넷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긁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는 건데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보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요소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